호텔 응접실에서 정순 할머니가 진실을 추궁하자 지영이가 점점 몰렸다. 지영아, 만약 네가 정말 떳떳하다면 DNA 검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겠니? 지영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정순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제발 그만하세요.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찰싹 지영이가 정순 할머니의 뺨을 내리쳤다. 68년을 살아오며 처음 당하는 모욕에 정순 할머니는 차갑게 중얼거렸다. 좋다. 지영아, 끝까지 가보자. 영상 시작하기 전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서울 변두리 전통시장 한복판, 오전 6시가 되면 어김없이 문을 여는 작은 반찬 가게가 있습니다. 가게 주인 김정순 할머니는 올해로 68, 새벽부터 저녁까지 손님들을 맞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정순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밑반찬을 준비하고 6시에 가게 문을 열어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생선집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럼요, 손님들이 기다리는데 어떻게 늦을 수 있겠어요. 정순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정순 할머니를 좋아했습니다. 친절하고 정직한 장사꾼이었거든요. 정순 이모, 오늘 콩나물 무침 얼마나 있어요? 할머니, 멸치볶음 포장해 주세요. 하루 종일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바쁜 와중에도 늘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대했습니다. 마치 자식들을 챙기는 마음으로 말이죠. 사실 정순 할머니에게는 이 반찬 가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영, 그리고 갓 돌이 지난 손주 하준이었죠. 아들 민수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며느리 지영은 예쁘고 똑똑해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순 할머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젊은 시절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35세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민수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생활비가 빠듯했고 민수 학비 마련하느라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았습니다. 겨울철에는 연탄값을 아끼려고 두꺼운 옷을 껴입고 잠들기도 했죠. 엄마, 나 대학 안 가도 돼. 얼른 취직해서 엄마 도와드릴게. 고등학교 3학년 때 민수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정순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민수는 꼭 대학 나와야 해. 엄마가 어떻게든 학비 마련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정순 할머니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반찬 가게 일이 끝나면 남의 집 청소도 하고 야간 포장마차에서 설거지도 했습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대학을 무사히 졸업했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지영이라는 훌륭한 여자를 만나 결혼까지 했죠. 정순 할머니는 그때 처음으로 마음 놓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손주 하준이가 태어난 후로는 정순 할머니의 삶에 새로운 활력이 생겼습니다. 가게 일이 끝나면 아들네 집에 가서 하준이를 돌보고 지영이가 부탁하는 집안일도 기꺼이 도와주었죠. 하준아, 할머니 왔다. 정순 할머니가 아들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하준이는 언제나 까르르 웃으며 할머니를 반겼습니다. 하준이를 안고 있으면 세상 모든 피로가 싹 사라졌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으로 정순 할머니의 볼을 만지는 하준이를 보면 가슴이 뭉클해졌죠. 인생이란 게 이렇게 고생 끝에 웃는 날도 오는구나. 정순 할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영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정순 할머니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오면 반갑게 맞이하던 지영이가 요즘에는
어딘지 경계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특히 하준이를 돌볼 때 지영이는 정순 할머니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죠. 어머니, 하준이 이유식은 제가 직접 만든 것만 먹여주세요. 어머니, 하준이 재우실 때는 반드시 이 자세로 해주세요. 지영이는 정순 할머니에게 이런저런 주의사항을 자주 당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점점 간섭이 심해지자 정순 할머니도 조금씩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가 요즘 좀 예민한 것 같아. 육아 스트레스 때문인가? 정순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서운함도 들었습니다. 하준이는 자신의 손주이기도 한데 마치 남처럼 대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중에 하준이의 돌잔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영이는 호텔 연회장을 예약하고 초청장을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정순 할머니도 돌잔치 준비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지영이는 대부분의 일을 혼자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지영아, 하객 명단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 우리 시장 사람들도 몇 분 초대하고 싶은데. 정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하준이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정순이네 손주 정말 이쁘게 생겼다. 하준이 돌잔치 언제 해? 꼭 가야겠어. 그런데 지영이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돌잔치는 가족 중심으로 조용히 하려고 해요. 너무 많은 분들을 초대하면 하준이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아쉬웠지만 며느리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섭섭함도 있었죠. 그래, 지영이 말이 맞아. 하준이가 제일 중요하니까. 정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돌잔치 며칠 전 정순 할머니는 우연히 지영이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응, 돌잔치 날 꼭 와야 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정순 할머니는 며느리의 사생활에 간섭하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갔습니다. 드디어 하준이의 돌잔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새로 맞춘 연두색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한복이라 어색했지만 손주 돌잔치에 참석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기대에 차서 집을 나섰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하준이의 돌잔치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새로 맞춘 연두색 한복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도 곱게 빗어 올리고 화장도 살짝 했습니다. 오랜만에 치장을 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정순아, 오늘 하준이 돌잔치지? 정말 축하해. 옆집 할머니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하준이가 벌써 1살이 됐다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순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들떠 있었거든요. 호텔까지 가는 길에 정순 할머니는 하준이가 처음 태어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며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건강한 남자아기 낳으셨어요 라고 말했을 때의 그 기쁨이란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기쁠 것 같았어요.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평소에 이런 고급 호텔에 올 일이 없어서 조금 위축되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보니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지영이가 참 큰맘 먹고 준비했구나. 정순 할머니는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민수가 정장을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니 정말 예쁘게 차려입으셨네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정순 할머니를 맞았습니다. 우리 민수도 정말 멋있구나. 아빠를 쏙 빼닮았어. 정순 할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연회장 안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대부분 지영이 쪽 친구들과 민수 회사 동료들인 것 같았어요. 정순 할머니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조금 어색했지만 하준이가 앉아있는 돌상을 보자 금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준아, 할머니 왔다. 정순 할머니가 다가가자 하준이는 까르르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은 하준이가 정말 예뻤어요. 우리 하준이 정말 잘생겼네. 할아버지 닮았나 봐. 정순 할머니는 하준이를 안아올리며 볼에 뽀뽀했습니다. 지영이는 연회장 한편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곱게 올린 지영이는 정말 우아해 보였어요. 하지만 왠지 표정이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영이는 자꾸 시계를 보며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지영아,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지영이의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돌잔치가 잘 진행될까봐 긴장되는 거야. 지영이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도 지영이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평소라면 시어머니가 오면 먼저 인사를 했을 텐데 오늘은 멀리서 눈인사만 하고 말았어요. 뭔가 일이 있나? 정순 할머니는 궁금했지만 오늘은 하준이가 주인공인 날이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돌잔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순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보니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5살 정도 된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지영이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순간 지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떨어질 뻔했어요. 지영이는 재빨리 그 남자에게 다가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여기 왔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만 남자는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지영아, 나도 보고 싶었어. 그리고 얘도 동생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남자는 아이를 앞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연회장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을 본 정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준이와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손님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군수군 대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민수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지영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하준이를 안고 있으면서도 그 남자와 아이를 주시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지영이가 왜 저렇게 당황하고 있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정순 할머니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영이 전 남편 박성호라고 합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연회장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정순 할머니도 깜짝 놀라 하준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전 남편이라고요?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이가 이혼 경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전 남편이 하준이 돌잔치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더군다나 아이까지 데리고 온 것을 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영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성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성호야, 제발 오늘은 그냥 가줘. 나중에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자.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영아, 나도 내 아들 동생 돌잔치 구경하고 싶어. 그리고 이 할머니께도 인사드리고 싶고. 성호는 자신이 데려온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순 할머니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내 아들 동생이라고? 그럼 저 아이가. 연회장의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져 갔습니다. 손님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성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이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호는 민수를 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어요. 지영이가 아무것도 안 말했구나. 그럼 내가 직접 설명해야겠네. 정순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좋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준이는 할머니 품에서 천진하게 웃고 있었지만 정순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성호는 연회장 한복판에서 주저없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지영이가 말 안 했나 봐요. 이 아이는 우리 아들 준혁이에요. 지영이하고 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죠. 성호가 데려온 5살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성호와 준혁이에게 집중됐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하준이를 안고 있는 팔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영이가 전 남편과 아이가 있다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영이가 이혼 경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이까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더욱이 그 아이를 데리고 하준이 돌잔치에 나타나다니. 민수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지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지영이는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지영이가 준혁이 얘기 안 했구나. 그럼 더 중요한 얘기도 모르겠네. 성호는 연회장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분위기가 점점 살벌해지고 있었습니다. 성호가 준혁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준혁아, 저기 있는 아기가 내 동생이야. 인사해 볼까? 준혁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하준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정순 할머니가 보기에 준혁이와 하준이는 정말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와 코 모양이 거의 똑같았어요. 동생이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준혁이가 정순 할머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미소를 보니 정순 할머니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이 아이가 지영이 아들이라면 정순 할머니는 생각을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영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성호야, 제발 그만해. 오늘은 하준이 돌잔치야. 나중에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잖아. 지영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호는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지영아, 나도 우리 아들 동생 돌잔치 축하해주고 싶어. 그런데 준혁이가 하준이보다 먼저 태어났다는 거, 이 할머니는 아시나? 성호의 말에 정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혁이가 하준이보다 먼저 태어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정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준혁이가 몇 살이라고 했나요? 5살이에요. 2020년 3월에 태어났거든요. 성호의 대답을 들은 정순 할머니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하준이는 2024년 2월에 태어났는데 준혁이는 그보다 거의 4년이나 먼저 태어났다는 뜻이었거든요. 민수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지영아,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결혼 생활을 했던 거야? 민수의 질문에 지영이는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건 나중에 집에서 이야기해. 지영이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우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2019년에 결혼해서 2022년에 이혼했어요. 준혁이 때문에 양육비 문제로 법정까지 갔었는데 지영이가 갑자기 연락을 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순 할머니는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지영이가 2022년에 이혼했다면 민수와는 언제부터 만난 걸까요? 민수와 지영이가 결혼한 것은 2023년이었는데 그렇다면 이혼하고 1년도 안 되어 재혼한 셈이었어요. 더군다나 하준이를 임신한 시기를 생각해 보니 더욱 의문이 들었습니다. 잠깐, 그럼 지영이가 우리 민수하고 언제부터 만났다는 거야?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지영이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져 갔어요. 성우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할머니, 혹시 하준이 아빠가 정말 민수 씨인지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순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하준이가 민수 아이가 아니라는 건가? 민수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준이는 내 아들이에요. 하지만 성우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럼 DNA 검사 한번 해보시죠. 준혁이하고 하준이 말이에요. 정순 할머니는 하준이를 보았습니다. 천진하게 웃고 있는 하준이의 얼굴이 갑자기 준혁이와 겹쳐 보였어요. 정말 닮았네. 혹시 생각하기도 싫은 의혹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영이가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그만해. 오늘은 하준이 돌잔치라고. 왜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망치는 거야?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손님들은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 심각한 가족 문제가 터진 것 같았어요.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지영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어봤습니다. 지영아,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 하준이 아빠가 누구야?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어요. 지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기 싫어요. 제 사생활이에요. 하지만 그 대답은 오히려 의혹을 더욱 키울 뿐이었습니다. 성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준혁이 생일이 2020년 3월이고 하준이 생일이 2024년 2월이잖아요. 그리고 지영이가 저랑 이혼한 게 2022년인데 민수 씨랑은 언제부터 만났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정순 할머니는 복잡한 계산을 하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았어요.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준이를 안고 있는 팔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연회장의 축제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준이의 행복한 돌잔치가 가족의 어두운 비밀을 파헤치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정순 할머니는 이제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어요. 하준이의 즐거운 돌잔치가 순식간에 가족의 추악한 비밀을 파헤치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정순 할머니는 하준이를 꽉 안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성우에게 다가가며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 행사에 와서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망치는 거죠?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성우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를 망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죠.
특히 이 할머니께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호는 정순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아빠 옆에서 연회장을 신기하게 둘러보고 있었어요. 지영이가 다급하게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그냥 가자. 나중에 집에서 차근차근 설명할게. 지영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순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여기서 정리하고 가자. 나도 이제 정확히 알고 싶어.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지영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호텔 직원이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손님들께 방해가 되고 있어서요. 혹시 별도 공간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호텔 직원을 따라 나섰습니다. 정순 할머니와 지영이, 성호와 준혁이도 함께 움직였어요. 호텔 복도에 있는 작은 응접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양가 가족이 마주 앉는 모습이 마치 법정 같았어요. 정순 할머니는 하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성호는 준혁이를 옆에 앉혔습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있으니 닮은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정순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성호 씨, 정확히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성호는 준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준혁이가 2020년 3월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영이랑 저는 2022년 12월에 이혼했고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영이는 이혼하고 나서 저를 만난 거고, 우리는 2023년에 정식으로 결혼했어요. 하지만 성호의 다음 말은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영이가 저랑 이혼하기 전에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요. 2022년 5월쯤이었죠. 성호의 말을 들은 정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하준이가 2024년 2월에 태어났다면 임신 시기는 2023년 5월경이었을 텐데 말이 맞지 않았거든요. 지영이가 급하게 반박했습니다. 그건 유산됐어. 성호도 알잖아. 하지만 성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영아, 유산됐다고 했지만 정말 그런지 확인한 적이 없잖아. 그리고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졌고. 정순 할머니는 머릿속으로 복잡한 계산을 했습니다. 지영이가 성호와 이혼한 것이 2022년 12월이고 민수와 만난 것이 언제인지가 관건이었어요. 민수야, 너 지영이랑 언제부터 만났니? 정순 할머니가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2022년 가을쯤부터요. 지영이가 이혼 절차 중이라고 해서 기다렸어요. 그 말을 들은 정순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시간이 너무 애매했거든요. 성호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2022년 5월에 지영이가 보낸 메시지가 있어요. 임신 소식을 알려온 거죠. 성호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자 지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성호야, 그건 결국 유산됐잖아. 왜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해? 지영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냉정하게 계속 말했어요. 지영아, 정말 유산된 게 맞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낳은 건 아니야? 정순 할머니는 하준이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하준이가 성호 아이일 수도 있다는 건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동안 하준이를 친손주로 여기며 사랑했는데 만약 혈연 관계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 하준이 임신했을 때가 정확히 언제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지영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갑자기 하준이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기야, 나랑 닮았네. 우리 형제야. 순진한 아이의 말에 어른들은 모두 침묵했어요. 정말로 두 아이는 닮아도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성호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DNA 검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럼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 정순 할머니는 하준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사랑하는 손주였지만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파헤치는 거야? 하준이는 민수 아들이야.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부족했어요.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들렸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아, 만약 내가 정말 떳떳하다면 DNA 검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겠니? 지영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도 점점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지영아, 왜 답을 안 해? 그냥 검사 한번 해보면 되잖아. 하지만 지영이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싫어. 그런 검사 따위 하기 싫어. 성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영이가 저랑 이혼한 후에 양육비도 제대로 안 주고 연락을 끊었어요. 혹시 다른 남자 아이를 키우느라 바빴던 건 아닐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순 할머니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정순 할머니는 하준이를 꽉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하준이가 정말 민수 아이가 아니라면, 만약 성호 아이라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거든요. 연회장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깊은 골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호텔 응접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하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지영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지금까지의 대화를 종합해보니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성호의 말들이 하나하나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지영아,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다. 하준이가 정말 우리 민수 아들이 맞니?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어요.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어머니, 왜 저를 의심하세요? 하준이는 분명히 민수 아들이에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성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병원 기록을 보여줄까? 2022년 5월에 내가 임신 확인받은 기록 말이야. 성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자 지영이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유산됐다고 했잖아. 지영이가 소리를 질렸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영아, 유산 확인서는 어디 있어? 그리고 왜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진 거야? 정순 할머니는 하준이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준혁이와 비교해 보았어요. 두 아이는 정말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코, 입술까지 거의 똑같았거든요. 설마 정말로. 민수도 점점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지영아, 왜 답을 제대로 안 해? 만약 정말 내 아들이라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 민수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지영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다들 왜 이래요? 저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예요? 지영이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에 가까웠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아, 우리는 너를 범죄자 취급하는 게 아니야. 그냥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하준이가 정말 우리 핏줄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야. 정순 할머니의 말은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성호가 준혁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준혁이가 태어났을 때 무게가 3.2kg이었어요. 그리고 하준이는 얼마였나요? 정순 할머니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하준이도 3.2kg이었어. 그리고 둘 다 왼쪽 어깨에 점이 있어요. 성호의 말에 정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하준이도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었거든요.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비슷했습니다. 지영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정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지영이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정순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영아, 간섭이 아니야. 하준이는 우리 가족이야. 만약 내가 우리를 속였다면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조금씩 묻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지영이가 폭발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영이가 갑자기 손을 들어 정순 할머니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찰싹, 응접실의 서늘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민수는 지영아 하고 소리쳤고 성호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순 할머니는 맞은 뺨을 만지며 지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지영이는 흥분해서 계속 소리쳤습니다.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하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뭘 안다고 이래요? 지영이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정순 할머니는 뺨의 아픔보다 마음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라고 생각하며 정성껏 대해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침묵했어요. 대신 지영이를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수가 지영이에게 다가가며 화를 냈습니다. 지영아,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어머니한테 어떻게 손을 들 수 있어? 민수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를 때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영이는 민수마저 자신을 나무라자 더욱 화를 냈습니다. 당신도 어머니 편이구나. 다들 저만 나쁜 사람 만들고. 지영이는 가방을 들고 응접실을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정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내 뺨을 쳤지?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어요. 그럼 이제 나도 각오해야겠구나. 지영이가 뒤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각오요? 뭘 각오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영이를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수가 지영이를 잡으려 했지만 지영이는 뿌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나 먼저 갈게. 당신은 어머니랑 있어. 지영이가 응접실 문을 쾅 닫고 나가자 그 자리에는 어색한 침묵만 남았어요. 정순 할머니는 여전히 뺨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할머니 무릎에서 까르르 웃고 있었지만 정순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내 손주일까? 아니면 성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단단해져 있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정말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민수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영이가 왜 그랬는지.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아들을 말렸어요.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해. 정순 할머니는 하준이를 바라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지영이가 자신을 때린 것도 화가 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었어요. 만약 하준이가 정말 성호의 아들이라면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호 씨, DNA 검사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정순 할머니의 질문에 성호가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하루면 결과가 나와요.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정순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때린 지영이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좋다, 지영아. 끝까지 가보자. 돌잔치 이후 정순 할머니는 며칠 동안 반찬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정순이가 왜 가게를 안 열지? 몸이 아픈가?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집에만 있으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자신의 뺨을 때린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그런 모욕을 당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더욱 화가 났던 것은 자신이 그동안 지영이를 친딸처럼 아껴왔다는 사실이었어요. 나를 때렸어. 고작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렸다고. 정순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분노보다 더 큰 것은 배신감이었어요. 하준이가 정말 민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정순 할머니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 진실을 알아보자. 그리고 지영이가 나를 속였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어. 정순 할머니는 외출 준비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성호가 알려준 병원이었습니다. DNA 검사를 위해서였죠. 정순 할머니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어머니랑 하준이랑 병원 가자. DNA 검사해보는 거야.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하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하지만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민수야, 의심이 생긴 이상 확실히 해야 해. 그래야 마음이 편할 거야. 병원에서 DNA 검사를 마친 후 정순 할머니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동안 정순 할머니는 다른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성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았어요. 성호 씨, 지영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결혼 생활은 어땠나요? 성호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영이는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알았는데 이전 남자친구들과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성호의 말에 정순 할머니는 귀를 기울였어요. 어떤 문제요? 정순 할머니가 물어보자 성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 문제였어요. 제 통장에서 돈을 빼내서 자기 빚을 갚기도 했고 준혁이 양육비도 제대로 안 주려고 했어요. 정순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영이에게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혼하게 된 거군요. 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특히 준혁이를 위해서라도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성호는 계속해서 지영이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지영이가 저 말고도 다른 남자들과 관계가 있었어요. 이혼 직전까지도 몰래 만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정순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혹시 그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정순 할머니의 질문에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민수 씨보다 먼저 만났다는 거예요. 정순 할머니는 성호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지영이의 과거 직장, 친구들,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까지 말이에요. 성호 씨, 혹시 관련된 서류나 증거가 있나요? 성호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 양육비 미지급 관련 서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영이가 돈을 빼간 통장 내역도 있고요. 정순 할머니는 그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카페를 나온 정순 할머니는 곧바로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하준이의 출생신고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담당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할머니, 출생신고는 아이 아버지가 신고했네요. 직원의 말에 정순 할머니는 안도했어요. 민수가 신고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생 날짜와 병원 기록을 자세히 보니 의문점이 있었어요. 정순 할머니는 하준이가 태어난 병원도 찾아갔습니다. 혹시 당시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간호사에게 물어봤지만 워낙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의료 기록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정순 할머니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한 경우를 알고 싶어요. 법무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만약 결혼 당시 기만이 있었다면 무효 소송이 가능합니다. 기만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정순 할머니가 물어보자 법무사가 답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속였다든지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든지 하는 경우죠. 정순 할머니는 법무사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소송 절차, 필요한 증거, 그리고 예상되는 결과까지 말이에요. 만약 무효 소송이 인정되면 재산 분할도 없나요? 네,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결혼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 분할 청구권이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민수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봉투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정순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하준이와 성호는 부자 관계가 확실했습니다. 반대로 민수와 하준이는 혈연 관계가 없었고요. 민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인가요?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야, 우리가 속은 거야. 지영이가 우리를 완전히 속인 거라고.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혼자 앉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영이에게 당한 모욕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어요. 더군다나 하준이가 민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지영이의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내 뺨을 때린 걸 잊지 않았어. 이제 내 차례야. 정순 할머니는 성호에게서 받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어요. 혼인 무효 소송, 양육비 횡령 문제, 그리고 사기 혐의까지. 지영이를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온 모든 것들을 정리했어요. DNA 검사 결과, 성호로부터 받은 각종 서류들, 양육비 미지급 기록, 그리고 법무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이제 지영이와 마지막 대결을 할 시간이 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이를 불러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고요. 법무사가 지영이에게 연락하자 지영이는 처음에 거부했어요. 하지만 법적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는 말에 결국 오겠다고 했습니다. 약속 당일 정순 할머니는 민수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정순 할머니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어요. 단호하면서도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민수야, 지영이가 우리에게 한 일을 생각해봐. 거짓말로 결혼하고 나를 때리고
하준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까지. 이런 걸 그냥 넘길 수는 없어. 오후 2시 지영이가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지영이는 민수와 정순 할머니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 계세요?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침착하게 지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아, 앉아라. 할 이야기가 많아. 지영이는 어쩔 수 없이 정순 할머니 맞은편에 앉았어요. 법무사도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이게 뭔지 아니? 첫 번째 서류는 DNA 검사 결과였어요. 지영이가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준이가 민수 아들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어.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대신 성호하고는 부자 관계가 확실하다고 나왔고, 내가 우리를 속인 거지. 지영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지 않았어서.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건 내가 성호한테 임신 소식을 알린 문자 기록이야. 2022년 5월이더라. 지영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구했어요? 성호가 줬어. 내가 양육비도 제대로 안 주고 연락을 끊었다면서 말이야. 정순 할머니는 계속해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세 번째 서류는 지영이가 성호 통장에서 돈을 빼간 기록이었습니다. 이것도 성호가 가지고 있던 거야. 내가 몰래 빼간 돈이 800만 원이나 되더라. 지영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민수가 지영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이게 다 사실이야? 내가 정말 우리를 이렇게 속인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지영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하준이 아빠가 누구든 상관없잖아.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정순 할머니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상관없다고? 지영아, 내가 우리를 완전히 바보로 본 거구나. 정순 할머니는 네 번째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건 혼인 무효 소송 신청서야. 지영이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무효 소송이요? 그게 뭔데요? 법무사가 설명했습니다. 결혼 당시 중요한 사실을 속였기 때문에 결혼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소송입니다.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법무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결혼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청구권도 없고 위자료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영이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정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뿐만 아니야. 사기 혐의로 고발할 수도 있어. 정순 할머니는 다섯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성호가 준혁이 양육비 소송을 다시 제기한 신청서야. 내가 그동안 안 준 양육비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까? 지영이는 점점 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건 뭔지 아니? 정순 할머니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언론사에 제보할 기사 초안이야. 양육비 횡령하고 재혼한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야. 지영이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너무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지영아, 내가 내 뺨을 쳤을 때를 기억하니?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각오하라고 했잖아. 지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제발 도와줘. 우리 사이가 이럴 수는 없잖아.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영아,
내가 먼저 우리를 배신한 거야. 정순 할머니가 이혼 서류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야, 서명해.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에 서명했어요. 그리고 지영이에게 이혼 서류를 밀어주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없어. 내가 가져온 것만 가지고 나가면 돼. 민수의 말에 지영이는 울부짖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2년 동안 살았던 집인데. 정순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거짓말로 들어온 집이야. 당연히 빈손으로 나가야지. 지영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법무사가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혼인 무효 소송과 양육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기 혐의 고발도 준비하고요. 지영이의 얼굴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요. 아, 그리고 지영아. 정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언론 기사는 내일 나갈 예정이야. 내가 한 일들이 모두 세상에 알려질 거야. 지영이는 주저앉듯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건 처음이야. 하지만 내가 치를 대가도 그만큼 클 거야. 정순 할머니와 민수가 법무사 사무실을 나가자 지영이는 혼자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의 대결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다시 시장에 나와 반찬가게 문을 열었어요. 새벽 6시, 평소와 같은 시간이었지만 정순 할머니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정순 이모, 어디 갔다 오셨어요? 며칠 동안 가게 문이 닫혀 있어서 걱정했잖아요. 옆 가게 생선집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좀 급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다 해결됐고요. 정순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동안 지영이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지영이는 재산 분할 없이 집에서 나가야 했어요. 양육비 미지급 소송도 성호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언론 보도였습니다. 양육비 횡령하고 거짓 재혼한 20대 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에 퍼지면서 지영이의 사회적 생명은 끝났어요. 지영이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해고당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성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둘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준혁이도 제대로 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성호 씨도 고생했어요. 그동안 혼자서 준혁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순 할머니는 성호를 위로했습니다. 성호는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할머니, 하준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호의 질문에 정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준이는 이제 성호가 키워야 할 아이였지만 그동안 할머니로서 사랑했던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성호 씨가 잘 키우실 거라고 믿어요. 준혁이도 있으니까 하준이도 외롭지 않을 거고요.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맞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성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끔 하준이 보러 오세요. 준혁이도 할머니를 좋아할 것 같아요.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게요. 하준이가 보고 싶을 때 가끔 찾아뵐게요. 민수는 그동안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나간 후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정순 할머니는 아들이 걱정되어 자주 찾아갔습니다. 민수야, 괜찮니? 혼자 있으니까 쓸쓸하지? 괜찮아요, 어머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민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뭔가 불안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겠어요.
지영이가 계속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민수는 지영이와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영이가 종종 보였던 이상한 행동들, 과거에 대해 말하기 싫어했던 것들, 그리고 하준이에 대해 유난히 예민했던 반응들. 모든 것이 이제 이해됐어요. 지영이는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상황에서 갈 곳이 없었어요. 양육비 소송에서도 패소했고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준이는 성호와 준혁이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성호는 두 아들을 정성껏 돌보았어요. 준혁이도 동생이 생긴 것을 좋아했고 하준이도 금세 새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한 달 후 정순 할머니는 시장에서 평소와 같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의 반응이 예전과 달랐어요. 정순 이모,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더 당당해 보여요. 그래요? 별다른 건 없는데요. 정순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스스로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지영이에게 복수를 성공한 후로 마음이 후련했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순 할머니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정순이가 며느리한테 당한 걸 제대로 갚아줬다면서? 그래,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어느 날 오후 한 아주머니가 정순 할머니에게 찾아왔습니다. 정순 언니, 우리 며느리가 요즘 너무 건방져서 혼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순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참을 만큼 참으세요. 하지만 선을 넘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후로 시장 사람들은 정순 할머니를 속 시원한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당한 것을 제대로 갚아준 할머니로 유명해진 거죠. 정순 할머니는 그런 별명이 나쁘지 않았어요. 성호는 가끔 하준이와 준혁이를 데리고 시장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준혁이가 밝게 인사하면 정순 할머니는 두 아이를 반갑게 맞았어요. 우리 준혁이, 하준이 잘 지냈구나. 하준이도 정순 할머니를 보면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핏줄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할머니로서 보여준 사랑은 진짜였거든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요. 하준이가 말하면 정순 할머니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저녁 정순 할머니는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핏줄이 아니어도 나는 널 사랑했었다. 하준이를 생각하며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나를 때린 그 손,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지. 지영이가 자신의 뺨을 때린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분노와 모욕감은 아직도 생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복수를 완료했으니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민수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제대로 된 결혼하겠어요. 민수의 말에 정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이번엔 신중하게 해야 해. 정순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참을 것은 참되 선을 넘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지영이와의 일을 통해 그 교훈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새벽 6시, 오늘도 정순 할머니는 반찬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예전과 달랐어요. 더 당당하고 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이제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